순서가 조금 엉켰는데요. 최원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민병두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좀 답하기 쉬운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업무 보고하실 때 스튜어디십 코드 확산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선결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확산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뭐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에서 이를 수용해서 하면은 선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걱정한 게 예. 국민연금의 현재 가버넌스를 그대로 두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그 지배구조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바꾸느냐, 이게 선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언론이 매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투표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이제 어젠가 어느 신문 보니까 어느 회사의 감사위원은 거의가 다 외국의 헤지펀드가 차지할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상장 기업의 상근 감사를 선임할 때 조건이 뭡니까? 감사위원회가 되는 사회이사 일명은 상근 별도 감사, 상근 감사. 상근 감사요. 네. 뭐 여러 가지 자격 3% 이상의 예. 의결권을 제한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상근 감사가 감사위원회로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그 정신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사회이사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사회이사 한 명에 대해서는 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새로운 하는데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감사위원을 선임하나 상근 감사를 하나 대주주의 그 감사에 대한 영향력을 컨트롤을 너무나 지나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3% 제한을 규정을 두는 건데, 그럼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외국의 헤지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만약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앤콘을 제대로 알려주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업의 의견을 그대로 답으로 정해놓고 이거 하면 국내 기업들의 감사위원은 전부 다 외국의 헤지펀드로 넘어가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업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또 대주주에 대한 견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상법상의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다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또 이를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는 만큼 우려하는데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 우려가 되는데, 기존의 상근 감사를 선임할 때도 똑같이 3% 제한을 두고 있는데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왜 그걸 다시 문제 삼는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 네.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간단한 그 과거에 증권회사들 업무 볼 때 제일 불평 중에 하나가 이제 NCR, 구 NCR 제도로 하게 되면은 증권회사들의 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많아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NCR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모든 기업 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새로운 제도를 응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다른 건 하는데 장애파 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QNCR 규제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나요? 네, 아마 제가 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면 각종 거기에도 적용할 룰을 새로운 제도에 맞춰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입법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입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은 금융위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근데 감독원장 말씀 좀 해보시죠. 예,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NCR로 바뀌었는데 왜 안 하냐는 문제는 아마 신NCR로 기준 변경할 경우에 대형 회사들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중소형사나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전성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 감독원장도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그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 NCR 기준 200%가 과도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신 NCR로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외국계하고 중소형사들을 어떻게 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위 협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데도 있고 약간 불리한 데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차이가 있으면 대형사가 등재되면 혜택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대형사하고 불리한 역전에 있겠지만 예. 전체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 기본적으로 신NCR로 뭐 전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반대는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사 외국사들이 이 적용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인가받은 부분을 뭐 반납해야 되는 문제, 비율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연착륙을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뭐 조금 적용 유예를 해보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뭐 금융위하고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이 부분은 같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상품 운영 내지 자산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완화해서 가야 된다는 건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금융위원장님, 네. 제가 국정감사 때 그 대우조선해양 문제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렸을 때 그 스탠스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4월 위기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떠돌고 있잖아요. 누모이기를 바랍니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의 규모는 한 뭐 8조가 되지만 현금성 자산은 얼마죠? 현금성 자산 한 6,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금년 말까지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 도래한 부분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신규 수주는 실행된 게 거의 없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스탠스를 유지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신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우조선은 경영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채권 회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해당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나 혹은 채권단의 입장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네, 그런 당이론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수주가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구 노력을 신속히 한다든가 혹은 미인도 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규 수주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이기는 전면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환을 혹시 최근에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박선석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던데 P플랜을 검토하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저희가 어떤 방안만을 놓고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하고 주최권은행과 논의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정관리라는 자체가 대우조선이 짓고 있는 선박의 처리 문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또한 신규 수주 역시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위한 P플랜은 아니다.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한가요? 네, 현재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그 있는 내용을 것은 보면은 이제 그 워크아웃 장점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하나 이제 통합해서 해보겠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가 대우조선 해양 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활용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나중에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회사채 투자자라든지 일반 상거래상의 채무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금은 이 대우조선 해양의 채권이 시중에서 한 720억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수익률 뭐 한 38%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더 수익률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수건 돌리기 하다가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투자자들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초법을 완전히 이제 일몰시키고 통합도산법으로 단일화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보시죠. 대우조선은 경영정산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 하에 저희가 자구 노력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그것이 가장 그 방향에 우선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분만 더. 예, 하십시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뭐냐?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우리은행의 이제 CEO가 임기가 됐을 때 뭐 과거 같으면 아마 이게 연임이 안 되고 또 전부 청와대 지시로 새로운 사람들이 내려왔을 텐데 뭐 경영 실적을 봐서 이렇게 연임되는 걸 보면은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국가의 CEO의 리스크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능하신 우리 정부 관료들이 이제 좀 뭐 몇 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도 좀 제대로 하시고 인사도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뭐 우리 특정한 뭐를 거명해서 뭐합니다만 우리 거래소 이사장이 이 특검에 불려다니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 자본시장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했을 때 과연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끌고 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런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독원장님, 네. 그 정유라에 대해서 KB 하나은행의 이제 대출 건으로 인해서 보완해야 될 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스탠바이 LC를 가지고 뭐 그 제도 자체는 어떤 해외 교포나
그 장기 체류 내국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아마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자금 세탁 문제라든지 뭐 그 외화 유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와 또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사항의 어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뭐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하면 뭐 기재부라든지 금융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법이라든지 금융거래 정보 예. 및 이용에 관한 법 같은 게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한 좀 이제 사안을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